아리랑 노인 아파트 운영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찰스김 전 이사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부인인 영킴 연방하원의원의 선거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은행권들이 해외 송금 고객을 끌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고객들을 위한 경쟁력 있는 온라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송금 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양성 판정률 같은 주요 수치들은 비교적 안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가 늘고 있어 보건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야생다육식물 두들레아를 불법으로 채취하고 한국으로 밀반출을 시도한 한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불법 채취한 두들레아만 60만 달러치에 달합니다. 뇌사자에게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엘라베마대 의료진은 신장은 수술 20, 30분 만에 소변을 생성하기 시작했고 사흘 동안 정상적으로 기능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와 양성 판정률 같은 주요 수치들이 비교적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리랑 노인 아파트의 운영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찰스김 전 이사장이 전격 사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부인인 영킴 연방 하원의원의 선거가 치러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영킴 의원 선거 캠프도 갑작스럽게 떠오른 리스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재미한국노인회가 제기해온 아리랑 노인 아파트 운영권 문제. 아파트 관리단체인 아리랑하우스 이사회 찰스김 이사장과 이사들의 전원 퇴진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아리랑 아파트 이사회를 즉시 해체하고 찰스김이 이 한인 사회를 위해서 그동안 봉사한 것도 있지만은 과오를 많이 범했는데 더 이상 한인 사회에서 한인들을 특히 그 노인들을 우롱하지 마라. 찰스김 이사장은 그동안 아리랑 아파트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노인회의 주장에 반박해왔습니다. 그 비영리 단체 그런 거는 허드에서 다 어프로가 그런 단체는 이렇게 그냥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이사회는 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최근 찰스김 이사장이 아리랑 아파트 관리단체의 이사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사 가운데 하나인 안창혜 씨가 이사장을 맡게 됐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영김 연방하원의원이 올해 선거를 치르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재선에 나선 영김 의원에게 악재가 되지 않도록 일단 물러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아리랑 아파트 문제로 영김 의원의 선거 캠프도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구 재조정 이후 공화당 성향이 강한 40지구 출마를 선언한 영김 의원은 보다 수월한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요즘 한국을 방문하기 힘들다 보니 한국으로 송금하는 고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인은행권들은 핀테크 전문업체와 대형은행에 맞서 해외 송금 고객을 끌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인은행들은 어떤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는지 이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설을 앞두고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송금하는 고객을 유치하려는 한인은행권에서는 한국의 고유 명절 때마다 무료 송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1월 28일 금요일까지 한국이나 홍콩, 차이나, 베트남, 타이완으로 보내시는 개인 송금에 한해서는 저희가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인은행들은 25달러 선에 한국 송금 수수료를 유지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나 체이스은행과 같은 대형은행과 비교해 20달러 정도 낮은 수수료입니다. 한인은행은 비즈니스 송금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인은행 비즈니스 고객들은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송금하면 일반 송금료보다 50% 저렴한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더구나 핀테크 업체가 송금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인은행과는 온라인과 모바일 송금 시스템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캐시 매니지먼트를 사실은 이제 뭐 큰 발륨의 비즈니스 손님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른 일반 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까지 이제 그걸 광범위하게 넓혀서
한인은행은 디지털 송금 경쟁 속에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송금 고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뉴욕 증시의 새해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0.89% 하락한 34,71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1%와 1.3%씩 하락했습니다. 연준이 예상보다 더 일찍 많이 금리 인상에 나선다는 소식의 여파가 증시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술주보다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여파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개월 만에 최다치를 찍었다는 소식도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주택 거래가 15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해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년보다 8.5% 증가한 61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거래가도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주택 중위가격은 34만 7천 달러로 전년에 비해 17%나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역대급으로 낮은 초저금리와 재택근무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택시장 호황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어서 열기가 서서히 식을 것으로 내다보게 됐습니다. 코로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상황, 신규 확진자와 양성 판정률 같은 주요 수치들은 비교적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삼현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감염 사례는 감소하고 있지만 사망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사망자는 102명 발생해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지난주 코로나 사망자가 2배나 껑충 뛰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숨진 대부분의 코로나 감염자는 지난달부터 코로나로 고통을 나타냈다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LA 카운티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소폭 감소해 3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오늘 확진자는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입원 환자들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입원 환자가 3배나 높다며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늘 42,115명의 일일 확진자가 LA 카운티에서 나오면서 주민들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다음 달 5세 미만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5세 미만 어린이들을 위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오는 2월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자는 생후 6개월에서 4세 사이 어린이에게 백신 3마이크로그램을 투여했을 때 안전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인의 접종량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이달 초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도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어린이들의 입원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5세 미만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 허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를 가장 먼저 공개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오미크론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남아공의 보건부 부장관과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코로나 확진자 300명을 밑돌던 남아공은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12월 17일 확진자 2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정점으로 감염자는 꾸준히 감소해 지난 18일엔 4,300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SBS 인터뷰에 응한 시봉기세니 들로모 남아공 보건부 부장관과 지난해 네이처지가 10대 과학자로 선정한 툴리오 데 올리베이라 박사는 남아공이 오미크론에서 확연히 벗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ould you say the characteristic of Omicron is that it increases and decreases very quickly? Yes, I could then confirm it was a short, quick infection, quick exit out of the infection. 들로모 부장관은 오미크론이 이전 변이보다는 가볍지만 입원하거나 숨지는 사람도 많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 would not be able to say they are mild, to still experience deaths and losses here and there, but not as like the previous waves. Yes, compared to the previous wave, this one was mild.
대 올리베이라 박사는 남아공 과학자들이 오미크론에 대한 두 가지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Omicron could easily reinfect people that were previously infected with Delta variants. The opposite is not true. What we show is that the levels of antibodies of Omicron can protect from reinfection of Delta, which is good news. 다만 남아공의 이런 주장에 대해선 현재 네이처가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Other piece of good news is that the vaccines are still very efficient, especially with the booster. Yeah, and I would suggest people to really try to get the booster if they... 특히 한국에는 앞으로 오미크론이 확산하면 감염자 숫자가 폭증할 것이라며 입원 환자의 숫자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micron is extremely transmissible. Not to panic. Key for your country to keep an eye on the hospitalizations and deaths, not only on the number of infections. 대 올리베이라 박사는 오미크론 파동 이후에는 코로나가 풍토병을 의미하는 엔데믹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이 출현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백신을 함께 맞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은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여전히 75만 명이 넘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무섭게 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오미크론 확산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건 아니라면서 경제 봉쇄 조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Omicron has now been challenging us in a way that it's the new enemy. But while it's cause for concern, it's not cause for panic. We're not going back to lockdown. 코로나만큼은 잘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았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이제 미국인의 절반은 코로나 대응을 잘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미크론 검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한 가구에 자가진단기를 4개씩 무상 배포하기로 했고 조만간 N95 마스크 4억 장도 뿌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야생 다육식물 두둘레아를 불법으로 채취하고 한국으로 밀반출을 시도한 한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불법 채취한 두둘레아만 60만 달러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영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북가주에서 희귀식물을 채취해 밀수출하려 했던 한인이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야생식물 두둘레아의 불법 채집과 밀반출 시도 혐의로 40대 한인 김명수 씨에게 2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두둘레아를 다시 심기 위해 필요한 비용 4천여 달러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60만 달러 상당의 두둘레아를 불법 채취해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 수출하려다 수배돼 한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결국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김 씨는 이미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명수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40대 한인 김봉준 씨는 지난 2019년 4개월 수감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인 40대 한인 백영인 씨만 아직도 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둘레아는 채집이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한국 등 아시아권에서 한 포기당 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뇌사자에게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 신장을 이식한 수술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알라바마대 의료진은 지난해 9월 오토바이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남성의 신체에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신장을 이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장은 수술 23분 만에 소변을 생성하기 시작했고 사흘 동안 정상적으로 기능했습니다. 앞서 메릴랜드대 의료진은 말기 심장 질환자에게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심장을 이식하는 등 최근 돼지 장기를 이용한 이식 연구에 성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3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5만 5천 건 급증한 수치입니다.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크게 상회한 것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폭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라 오미크론 여파로 인한 실업자 증가세는 곧 해소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제재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북한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 채택 역시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대북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인물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자는 내용인데 지난주 미 재무부가 이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한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There has to be a response, and we want to see the panel of experts get down to work and look in detail at what that response should be.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제재안은 이사국들의 별다른 반대가 없으면 자동 채택될 예정이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를 요청하며 무산됐습니다. 중국은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전에도 이렇게 보류를 요청하는 식으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막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미국은 애둘러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It is extremely important that member states take the necessary steps to implement the sanctions in their jurisdictions or risk providing a blank check for the DPRK regime to advance a weapons program.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를 요청함에 따라 대북 추가 제재안은 유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보류됩니다. 북한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성명 채택 역시 이달 초에 이어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LCC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한국산 K9 자주포 계약을 집중 논의했는데 막판까지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카이로에서 걸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LCC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사이에 진행 중인 K9 자주포 계약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K9 자주포 계약은 양국 방산 협력의 성과라며 최종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 협력, 현지 생산을 통한 한 이집트 간 상생 협력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막판 협상 중이라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회담을 마친 뒤 오찬 자리에서 실무진을 따로 불러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강은호 방사청장과 모하메드 모르시 방산물자부 장관이 세부 조건 등을 놓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 기간 내 계약 성사 가능성에 대해 그런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곳 카이로에서 우리 기업들과 연관된 경제 현장 방문을 끝으로 6박 8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카이로에서 SBS 권란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노동이 이뤄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려고 했던 일본 정부가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일본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한국의 반발로 어차피 선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의 일본 단독 후보로 선정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추천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政府がユネスコへの推薦を見送る方向で調整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한국이 반발하는데 추천을 강행하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5년 일본군 만행이 담긴 난징대학살 자료가 세계 기억유산에 등록되자 지난해 관계국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신설을 주도했는데 이게 이번에는 일본 측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登録を実現することは何よりも重要であると、こういう考えであります。そのために何が最も効果的かと総合的に検討を行っていると。 정부의 추천 보류 방침이 전해지면서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을 이끌고 있는 아베 전 총리는
기시다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ただ論戦を避ける形でですね、登録を申請しないというのは間違ってい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2024년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등록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겠다는 전략이어서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순회 영사 활동을 잠정 중단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공간 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각지역 한의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위니박 페이퍼소스 대표가 의류 브랜드 Forever 21의 신임 CEO로 선임됐습니다. Forever 21은 문구와 선물 리테일 브랜드 페이퍼소스에서 CEO로 일하며 디지털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위니박 대표를 신임 CEO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현재 달러트리와 익스프레스 사회 이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구세군 나성교회가 한인들의 주정부 렌트비 프로그램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득 자격을 갖춘 세입자들과 임대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신청을 돕고 있다며 올해 3월까지 많은 한인들이 도움을 받아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이 최근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순회 영사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총영사관은 공간 내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일부터 순회 영사 업무를 중단하며 조속한 시일 내로 재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타임스스퀘어역에서 한 아시안 여성이 노숙자에게 떠밀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전철역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자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전철이 도착하면 열차 신호가 자동화 시스템이어야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만 뉴욕 전철은 오래돼 신호 체계를 모두 바꿔야 스크린 도어 설치가 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또 한 명의 주정부 부장관이 임명됐습니다. 글렌 영킨주 지사는 제이슨 박 씨를 주보훈부 부장관에 임명한 데 이어 해롤드 벤 씨를 신설특별부서인 다양성 고용균등부 부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신임 부장관은 버지니아 한인공화당 회장과 미주 한인재단 위원장, 그리고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최근 결근한 미국인 노동자가 2주간 880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일으킨 가장 큰 문제, 전염에 대한 두려움보다 심각한 노동력 부족인 듯합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